꿀팁인데 상가분이 주택분으로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게 피하기가 좀 쉽죠. 1주택 할 때는 지금 사실 제일 상승분이 좁아 보이는 게 규제 피하는 방법 중에 또 세금 피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세금은 어떻게 피하죠? 취득세는 못 피해요. 취득세는 못 피하고 종부세를 피해야 돼요. 양도세는 내가 지금 팔 게 아니니까 양도세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거고, 종부세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 보유세를. 그 보유세를 피하는 방법이 일단 법인 만들어서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상가로 하는 거. 사기 전에 이 오피스텔 일반 매매 하시기 전에요, 그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고지분을 떼달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상가분으로 되고 있다? 그럼 내가 사도 그거 상가분으로 나와요. 그러면은요, 상가 종부세는요 공시가의 합에 8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그렇게 상가분으로 돼 있는 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6월 1일에 종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하거나 단타를 하시거나 혹은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실 때 4, 5월에 사는 게 또 제일 좋아요. 4, 5월에 사서 6월 2일에 등기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6월 1일에 종부세가 6월 1일에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부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1일에 최대한 안 갖고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빨리 사가지고 6월 1일 전에 팔던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인별과세니까 머릿수를 이제 여러 개로 늘리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하시고, 그게 없다면은 뭐 자녀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금 추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뭐 갭 투자를 해가지고 3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피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종부세는 저는 그래서 오피스텔을 좀 위주로 합니다. 오피스텔은 종부세를 피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사업자로 상가분으로 해서 경매를 받고 나면은 또 공실이잖아요. 일단 애초에 명도하고 나면은 공실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공실은 애초에 취득세가, 우리는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잖아요, 상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공실은 애초에 상가분으로 봐줍니다. 지금 여기에 주택분으로 종부세가 나오고 있다? 상가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신고를 상가로 쓸 거라고 신고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또 상가로 써야 되잖아요. 실제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뭐가 있구나. 꿀팁인데, 아니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구청에 합니까? 세무서에 합니까? 구청에 하죠. 종부세는 어디서 걷죠? 세무서에서 걷죠. 국세니까. 연동이 안 돼요. 다른 회사예요. 삼성화재와 삼성전자 같은 거야. 같은 공무원들이지만 얘들끼리 공조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미친 인간이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다 해가지고 내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 세무서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돼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이 거기다 사업자도 내고 거기에서 전입신고도 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결코 거주한다는 확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여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오피스텔이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인터넷 쇼핑몰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먹고 있죠. 자고도 하고 일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명을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나중에 뭐 그게 5년, 보통 세금은 5년치가 추징이 되니까, 야 이거 주택으로 썼으니까 돈 내 할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사업했다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안 잡는 거 아닐까요? 정말 알려면은 옛날에 마포군에선 진짜 이런 적이 있었대요. 세무공무원이 벨 눌러가지고 여기 집주인한테 집 사는 사람한테 임대 들어오셨어요? 주택으로 쓰세요? 사무실로 쓰세요? 다 조사했대요. 그래가지고 상가분으로 돼 있는 거를 주택분으로 바꿔서 종부세 부과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뭐 빼박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사실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 한 지역의 세무공무원이 뭐 끼키봐 10명, 20명, 30명 되는데 걔네들이 그 수십만 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직접 바꾸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상가분이 주택분으로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는 그렇게 피하기가 좀 쉽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1주택, 무주택자다 그러면 1주택 할 때는 지금 사실 제일 상승분이 좁아 보이는 게 서울에 있는 빌라다. 특히 강남에 있는 빌라, 송파에 있는 빌라들 있죠. 방이역이나 뭐 삼전동이나 뭐 경찰병원역이나 이제 그쪽에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1주택은 그걸로 가져가고, 그리고 2주택부터는 규제 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2주택은 서울 강동구나 다른 데 있는,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고, 3주택부터는 오피스텔을 해라.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그때부터 4.6% 고정이니까 그렇게 경매로 모아가면은 뭐 수강생분들 중에 벌써 뭐 4-5개씩 모아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럼 그렇게 2주택까지 하고 규제 지역 하나, 규제 지역 외 하나, 세 번째 거부터는 오피스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게 공시가 2억 이하 지방 아파트도 괜찮죠. 그렇죠. 풀렸으니까. 네, 풀렸으니까. 취득세가 1.1%로.
근데 그러면 오피스텔을 그렇게 계속 모아가다 보면 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월세 세팅을 한다면 네. 그럼 DSR이나 이런 거는 근데 전세는 대출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자, 전세를 세팅하는 거예요? 전세 세팅을 하죠. 보통 풀피를 내죠. 아, 풀피를 내니까. 그래서 전세를 맞추면 이게 투자금이 마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투자금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에, 그래서 그게 경매 특수 물건을 하는 그 메리트가 그건데, 예를 들면은 뭐, 보통 2억짜리 오피스텔을 경매로 지방 가면은 2억짜리 오피스텔이 전세가 한 1억 5천에 맞춰진다고 칠게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부산은 또 오피스텔을 잘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이런 거를 경매로 하면은 1억 1, 2천에서 사요. 3, 4천 풀피예요? 3, 4천 풀피가 나죠. 3, 4천 풀피가 어떻게 나서. 가능하지? 부산은 가능해요. 부산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했어. 근데 1억 5천에 지금 전세가 맞춰지잖아요. 5년 뒤에 전세값이 얼마일까요? 한 1억 4천 돼요. 신축이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팔면은 부동산 시세에 돌아올 때 그래도 1억 6, 7천은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 2억짜리를 우리는 1억 3천, 1억 2천에 샀고 풀피를 한번 내고 대신 풀피를 낼 때 너무 전세를 맥시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저는 반전세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맥시멈으로 내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나중에 역전세 안 맞게 적당한 가격에 내고 한 3, 4년 뒤에는 그래도 전세 가격보다 한 2천만 원, 1,500, 2천 정도 붙이면은 부동산 시세 들어오면 충분히 팔리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살 때 한 2, 3천만 원 통장에 들어오고 팔 때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또 통장에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통장에 한 번 2, 3천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하나 할 수 있는 돈이 이제 2개 할 수 있는 돈으로 생겼고 4개 할 수 있는 돈으로 생기고 5개 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은 올해는 2개 샀는데 내년엔 5개 사고 내후년엔 10개 샀어.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세가 들어와서 팔 때는 다 이렇게 하나당 한 2, 3천만 원씩 내가 전세 가격보다 더 받고 파는 거죠. 취득세는 고정이고 취득세가 고정. 종부세는 뭐 안 내고. 안 내고. 네. 풀피고. 그리고 애초에 전세 가격보다 싸게 샀으니까 사실 손해 보긴 힘들고.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예. 특히 오피스텔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세금을? 전세금 내줘야죠. 근데 끼고 파는 경우에도 사실 잘 팔리고요. 전세가 껴있는데도요? 네네. 왜, 몇 달 안 남았으면 잘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 받으면 되죠. 이게 내 돈이 1억, 2억, 3억이 투자가 됐으면요. 이게 어떻게든 빨리 막 해결하려고 막 머릿속에서 손실 회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1억 가지고 막 10억 벌었다, 코인으로 20억 벌었다 하는데 내 거는 1억이 끼켜봐 1억 5천밖에 안 됐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걸 무피 풀피로 맞춰 놓잖아요. 안 팔려? 다음 세입자한테 뭐 다시 한 번 더 임대 맞추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내 돈이 묶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반전세예요. 반전세. 요것도 되게 꿀팁인데 2억 5천짜리 그러니까 대충 2억짜리를 1억 5천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샀어요. 그래가지고 반전세를 맞춥니다. 1억에 30 뭐 이런 식으로 1억 6천 정도의 전세값이면은 반전세가 1억에 30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대출 지금 중기청 대출은 없어졌는데 LH 대출 이런 게 9,500까지인가가 이자가 되게 싸게 나오잖아요. 2%인가? 뭐 되게 싸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예 풀전세 1억 8천 하기에는 내가 그래서 한 4, 5천 있어야지 80%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1억에 9,500에 35, 이렇게 9,500에 40 이렇게 전세 맞추면요. 그 LH 대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거의 90%가 대출 나오잖아요. 내 돈 얼마 안 주고 있어도. 그리고 이자도 싸니까 이거 월 내는 돈이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전세 1억 8천짜리 집이면은 부산 같은 데는 그래도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신축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원룸도 월세 500에 50인데 이렇게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의 신축인데 여기도 뭐 이렇게 월세 50만 원 내. 그러면은 9천에 30 이렇게 반전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근저당을 살려놔요. 후순위로 받는 거예요. 대신 LH 대출에서 전세보증보험이 조건이 있어요. 근저당이 공시가의 70% 이하에다가 그 앞에 근저당 살아있는 거랑 이 보증금의 합이 보증보험 한도 안 넘으면은 앞에 선순위로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1억을 살려놔요. 그리고 9,500을 보증금을 받아요. 그럼 1억 9,500 회수됐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이자 한 3, 40 나가죠? 월세로 퉁쳐. 풀피 거의 5천 나요. 근데 월세 놓는 거 잘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도 반전세 놓습니다. 야, 특이하다. 1억에 10, 1억에 15. 반전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반전세가 좋냐면은, 1억에 15, 1억에 20 하면은, 일단 내 대출 다 해소되죠? DSR에서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원금이 얼마가 회수됐는지 모르겠는데 원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반전세를 맞췄어요. 예를 들어 근저당 얼마 살려놓고 후순위로 보증금을 1억을 받고 보증보험 다 해주고 보증금을 1억을 받으면은 내 돈이 다 회수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반전세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원래 1억 5천짜리 전세라고 쳐볼게요. 근데 나는 반전세를 1억에 25에 줬어. 근데 이게 역전세가 났어요. 날 수 있잖아요. 역전세가 1억 5천에 전세 준 게 1억 3천으로 막 떨어졌어. 남들은 2천만 원씩 내줘야 되죠. 이거 5개, 10개만 있어도 파산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1억에 25에 줬잖아요. 1억에 15에 주면 돼요. 월세만 조금만 덜 받으면 돼요. 너무나도 안전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세의 좋은 점이 DSR에 자유롭죠. 내 돈 다 회수할 수 있죠. 그리고 역전세에서도 자유롭죠.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거, 제로인 거죠. 그래서 반전세를 저는 선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네네.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죠. 투자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내 돈이 어디 하나에 딱 묶여가지고 이거 하나 투자하고 끝. 이거는 안 돼요. 계속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네네. 이게 계속 기술로. 오히려 돈이 불어나니까 계속해서 10개, 20개, 30개를 망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채당 2, 3천만 원만 수익 나면 돼요. 2, 3천만 원 수익 나는 게 근데 만약에 다 뭐 2년 후에 2천, 3천만 원의 수익이 안 났어? 그러면 한 번 더 임대 맞추지 뭐. 10년 뒤에는 2, 3천만 원 날 거잖아요. 지금 10년 후에는 그래도 집값이 지금보다 1.5배, 2배는 돼 있을 테니까. 그럼 10년 후에 내가 한 30개 모아놨어. 한 50개 저는 한 40, 50개 안 되나? 아무튼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개만 모아놨다고 치더라도 하나에 3천만 원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3억이거든요. 근데 3억이 좀 적긴 하다. 아무튼 3천만 원 이상은 사실 수익이 더 날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10개, 20개, 30개를 맞춰서 위험 없이 그렇게 맞춰 놓으면은 한 개당 뭐 2, 3천만 원만 수익 나도 뭐 5억, 10억, 15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것도 세미나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대출도 뭐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는데 일단 나쁜 빚부터 말씀드리면은 쟤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나쁜 빚이에요. 그러니까 쟤네 맘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채권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주식하면은 신용을 쓰잖아요. 신용을 쓰면은 뭐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가 나서 마이너스 70%가 되면요. 신용을 쓰면은 75% 대출해준다고 쳐볼게요. 자, 100만 원짜리 삼성전자를 사면요. 25만 원 내 돈 들어가고 75만 원이 은행 증권사 돈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용으로 100만 원어치를 샀어. 25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를 샀으니까 올라갈 때는 확 벌지만 자, 이게 삼성전자 그래서 30%가 떨어지면요. 100만 원어치 주식 산 게 70만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25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은행은 이거를 강제 청산해버려요. 그거 신용 쓰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신용 쓰는 게 왜 안 좋냐면은 쟤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은 오히려 더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들은 더 사야 될 때 쟤네 맘대로 내 걸 팔아버리는 거야. 나는 청산당해. 나는 청산당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나쁜 빚이고 좋은 빚은 뭐냐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특히 뭐가 있냐면요. 일반 근저당은 사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뭐 7억을 대출 받았어. 근데 이 집이 8억, 7억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근저당 회수해 가지 않아요. 내가 돈 없는데 하면은 얘네들이 이거 경매 내가지고 은행에서 이거 돈 회수해 가야 되는데 7억으로 떨어진 거 경매로 팔리면 5억에 팔리거든요. 회수 다 못해요. 은행에서 절대로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이 집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빚은 좋은 빚이고 쟤네 맘대로 할 수 있는 빚은 나쁜 빚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나쁜 빚, 쟤네 맘대로 하는 빚이 임대사업자예요. 심지어 거긴 강제력이 들어가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임차권 등기해가지고 바로 경매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아무리 혜택이 있다 그래도 전 절대 안 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혜택이 있다 그래도. 진짜 너무 큰 메리트야. 근데 뭐 4년밖에 안 돼. 옛날에 단기 있었잖아요. 그런 건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10년짜리 임대사업자? 안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다 통으로 채무자 한 명 있고 소유자 한 명이 막 10개, 20개로 경매를 한꺼번에 묶여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다 임대사업자 물건들이에요. 한꺼번에 묶여가지고.